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달이죠. 2022년 12월로 끝난 지난해 4분기 이 GDP,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망치보다 높은 2.9%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해의 GDP가 1년 전보다 2.1%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이 수치에 대한 오늘 이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게 뭐 이렇게 큰 폭의 예상을 승유했다기보다는 뭐 그 정도 레인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던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좋은 소식부터 얘기하자 그러면은 작년 1, 4분기, 2, 4분기가 마이너스를 하다가 네. 3, 4분기에 이제 3.2% 성장, 그리고 4, 4분기에 2.9% 성장을 해줌으로써 네. 미국이 2022년을 이제 무난히 잘 마쳤다 하는 점은 이제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점은 역시 가장 그 미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지난 4, 4분기에도 이제 상당히 그 건재했다. 한 2.1%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네. 소비도 괜찮았다는 점이 좋은 점이고, 음흠. 또 더 좋은 점은 그 전 분기에 비해서 한 분기 전체의 평균 물가 지수가 0.8%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어허. 네. 이것도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예상을 하던 바여서 경기가 뜨겁게 올라가지 않고 약간 둔화를 하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주면서 물가가 진정이 되는, 그야말로 연준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보여준 쿼터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기에. 근데 단지 이제 조금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뭐였냐면은 2.9% 성장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1.49%가 어디서 왔냐면은 기업들의 재고 증가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GDP는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최종 판매, 영어로 Final Sales라고 하는데 실제로 소비를 한 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재고 증가는 소비로 이어지진 않았죠. 기업들이 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갖고 있는 재고인데 이 재고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재고는 최종 판매가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과연 그 경제 성장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 학설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4, 4분기에는 이제 재고 증가가 많았다는 것이 경제 성장을 올리는데 한 반 이상의 그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3, 4분기까지는 재고를 줄여왔다. 저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2021년도 우리가 마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21년도 말에 기업들이 재고를 굉장히 늘렸었어요. 맞아요. 네, 공급망에 이제 차질이 있을 걸 우려하고 계속 매출이 늘 걸 예상하니까 미리 재고를 많이 갖다 놓자. 근데 이게 2022년도에 1, 4분기, 2, 4분기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판매가 예상대로 늘어나지 않으면은 그만큼 늘어난 재고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러면 재고를 늘리지 않으면 GDP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예상대로 1, 4분기, 2, 4분기는 재고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고생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4, 4분기에 또 재고가 올라서 경제가 늘었다니까 저희가 그 뭐 이렇게 자라보고 놀란 토끼가 무슨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또 경기는 늘지 않는데 재고만 늘린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작년 한 10월까지 재고 정리를 다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재고를 다시 채울 때가 됐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기에 지난 4분기의 GDP 숫자를 보면은 미국 경제가 둔화를 조금 하고 있지만 그 둔화 폭에 비해서 오히려 물가 하락이 더 컸다. 이런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기업들이 재고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기업들도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 하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그 좀 긍정적인 결과였다. 이렇게 좀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오늘 그 이 GDP가 발표되니까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제가 올해는 또 침체 없이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항상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발언은 뭐 데이터가 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변화를 하는 것이 뭐 일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이렇게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데 방금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바로 연준이 바라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4분기였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금년도 그 경제도 잘 지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점에서는 뭐 골드만삭스니 이제 여러 군데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연착륙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갔다.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계획대로 어느 정도 좀 지금 현재 가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해도 된다는 얘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보이죠. 네. 지금 4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은 연준의 그 예상대로 많이 그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은 그 연준이 그런대로 미국 경제를 아주 급격하게 실체나 또는 충격을 주지 않고 이 서서히 적응해 가면서 이제 물가 안정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유도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런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준이 막 금리 올릴 때는 엄청 논란이 많았잖아요. 잘 못한다, 잘하고 있다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잘 한 거네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항상 그 얘기하지만 경제 학계에서 볼 때는요. 연준의 역할이 이미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온 상태에서 그리고 연준의 수많은 그 학습 효과 이런 걸 볼 때는 연준이 실수한다고 그래도 아주 이렇게 뭐 너무 심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좀 점수를 좀 줘야 됩니다. 연준에 대해서. 근데 시장은 언제나 뭘 기대하냐면 항상 잘 되기를 기대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작년에 연준이 금리를 대폭 올리고 할 때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두고 있는 점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분명히 성공한다. 그것은 뭐 어느 경제학자도 이론이 없어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 양적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유지된다는 것은 있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하는데 이제 그 부작용인 경제의 타격이 얼마나 클 거냐는 건데 이제 이 완급을 제대로 잘 조정해주면은 상당히 칭찬을 받는 거고 완급 조정을 조금 못해가지고 이제 너무 심해지면은 좀 비난을 받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2021년도에 그 인플레이션 예상치에 대한 실수가 더 컸죠. 그때가 더 컸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이렇게 페이스를 그 속도 조절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완급 조정 말입니다. 속도 조절을 잘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시장의 흐름과 연준의 완급 조정과 맞아 떨어진 건가요? 아니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다 월급 받은 사람들이니까 잘 했으리라고 나는 기대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나도 좋으신 질문이에요. 뭐 어쩌다 이렇게 뭐 황소같이처럼 치다가 개구리를 뭐 밟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연준이나 많은 경제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의 그 신빙성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준이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세대 교체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한 그 의견이 지배하는 그런 것보다는 세대 교체를 잘하고 있는데 그게 또 우연히도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옮겨오면서 또 거기에 성향에 맞는 연준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교체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러한 이런 완급 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항상 이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몰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연준이 너무나도 경기가 잘 될 거라 자신하면은 걱정하기 시작하고요. 뭐 연준이 경기가 이거 너무 나빠질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걱정을 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 비둘기파, 매파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들 사이에서 충분한 대화가 오가고 그 속에서의 의견을 내면서도 또 소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정부 정책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언제나 다양한 이론, 여러 이론들이 그 혼자의 독단적인 이론보다는 더 결과가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냐, 인상이 되면은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이 이제 2월 1일에 발표가 되겠는데 지금 뭐 다들 예상하는 대로 0.5%, 25% 정도 인상이 되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 이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있기 한 일주일 반 정도부터는 이제 소위 quiet period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어디 가서도 말을 못하죠. 못하는 단계인데 그 전까지 지난주까지의 이제 여러 의견들 또는 여러 기관에서나 협회에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0.25%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정화돼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경제나 경기 둔화나 물가 안정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연준의 안도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너무 강하고 있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계속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경기가 둔화하는 것도 좀 방지하면 너무 심하게 둔화하는 거 방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선으로 이미 0.25%포인트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월가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기정사실화고 이제 가장 지금 의견이 나눠져 있는 게 어디까지 올리고 멈출 거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지금 5.0에서 5.5 사이로 지금 연준 위원들이 나눠져 있어요.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5.0이면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오늘같이 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같은 경우가 예상 밖으로 계속 지금 20만 명 밑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5.5까지 갈 수 있는 또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 그 자료들이 나오는 것에 따라가는데 연준의 입장은 지금 0.25 그리고 한 5에서 5.5 사이가 됐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춘다 하는 그런 기조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또 아직도 이게 뭐 자꾸 줄어들어서 말이죠. 28만 6천 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연준은 참 속상하겠어요. 이게 좀 해고가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이 실업률이 뭡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니까 이걸로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요. 이런 상태에서 물가가 하락하는데 고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최고죠.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인데.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 실업수당 청구에서요. 2주 연속 청구하는 그 건수는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job situation이 지금 조금 좋아지는 거가 멈추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반응도 있던데요.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항상 한 22만에서 25만 명 정도까지는 역사적인 평균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만 명 이하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어서 지금 현재 고용시장은 아직도 굉장한 강세다 이렇게 강세죠. 볼 수 있고요. 이 고용시장의 강세가 누그러지는 단계에서 금리 인상이 멈추고 그때쯤 이 모든 게 물가도 2%대에 근접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뭐 너무나 좋은 결과인데 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계속 강화되는 게 우려는 되면서도 그 금리를 올리고 있는 긴축정책 속에서 고용시장이 만약에 이 상태로 잘 버텨주면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